9번은 2번하고 1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2번 로그 섞여 있으니까 그냥 1번만 풀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보시면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딱 나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선생님, 이건 등비 수열의 합이고요. 첫째 항은 2예요. 공비는 3이고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알겠죠? 오씨, 이건 어떻게 알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건 보고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일단 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합이 나와 있으면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뭘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방법은 수열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뿐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잘 안 들었나? A는 어떻게 구하죠?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자, 이게 원리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AN.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SN이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SN-1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A 빼면 뭐 나오겠냐? 됐죠? 됐죠? 야, 그럼 AN-2는 어떻게 구하냐? 뭐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러지 않니?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라고. 됐어요? 네. 자, 이걸 구해봅시다. 그러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그죠? 계산하시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게 남죠? 맞습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못하는 놈들이 있는데 3이 몇 개 있냐? 몇 개 있냐? 그럼 공통 부분은 n-1개죠? 그럼 뭐가 되겠냐? 3 빼기 1 곱하기 3의 n-1제곱 맞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중3 인수분해 다시 하세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뭐가 나와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단! n은 얼마부터 성립한다? 뭐 얼마? 원래 2부터 성립한다고 그랬죠? 원래 2부터 성립하면 1부터 성립 안 합니다. 왜요? 여기다 1 넣어봐요. 여기 1이죠? S0이죠?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2부터 성립해요. 그런데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냥 1 한번 넣어봐. 얼마나? 2 나오죠? 여기다 1 넣어봐요. 뭐 나와요? 2열. 그럼 얘 첫 장은 2인 거예요. S1이 첫 장이니까. 근데 여기다 1을 넣었는데 첫 장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우연찮게 얘는 1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1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고 우연찮게 1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확인하는 과정은 꼭 거치셔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좀 안 이쁘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서만 지금 1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첫 장 얼마냐? 공비 얼마냐? 등비수열이지? 내가 이거 보고 알았죠? 첫 장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내가 이미 알았잖아요. 이거 하지도 않고. 그럼 이거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이거 문제 10번에서 볼 거예요. 문제 10번 봐봐요.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제 n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이걸 SN이라고 합시다. 임승준이 SN 불러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맞아요? 네. 또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맞습니까? 맞죠?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전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개하면 뭐 나오죠? r-1 분의 이제 이렇게 쓸게요. arn제곱 이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r-1 분의 a 이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해도 되죠? 맞죠? 네. 또는 뒤에 것도 써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그럼 1-r 분의 a 맞죠? 마이너스 1-r 분의 a의 r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여기다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이 될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둘이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둘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0이죠? 맞죠?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둘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합이 0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비수열 대조건은 SN이 P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Q일 때 P 플러스 Q가 0이다. 이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죠? 그죠? P 플러스 Q 곱하기 R의 N제곱일 수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도 P 플러스 Q가 0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얘가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아요? 얘가 지금 P인 거고 얘가 지금 Q인 거예요. 둘이 더했을 때 0 나오죠? 등비수열 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공비는 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공비가 지금 얘가 공비잖아요. 맞아요? R의 거듭제곱 얘가 공비죠? 그럼 얘가 공비겠죠? 3이. 첫째 항은 어떻게 알죠? 1 넣으면 알죠.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되게 쉽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줬어요. 그럼 이거 등비수열입니까? 아닙니까?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도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 빼는 과정을 보시면 여기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이게 뭐든지 간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진 않죠? 그럼 일반 항은 이런 모양 나오겠죠, 얘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첫째 항만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얘 가지고 AN 구해보시면 똑같이 2 곱하기 3의 n-1 제곱 나오거든요? 근데 n이 2부터 성립하죠? 맞아요? 여기다 1 넣어봐 얼마 나와? 2 나오죠? 1 넣어봐 얼마 나와? 0 나오죠? 0 나오잖아. 그럼 얘가 맞은 거야, 얘가 맞은 거야? 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0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제 n이 1일 때. 그러면 둘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을 이루지만 첫째 항은 등비수열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불러요?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불러요. 1 넣으면 1입니까? 미안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등비수열 아니에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어도 등비수열 아니에요. 알겠죠? 이 내용을 빨리 적으시고. 그럼 문제 11번 답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죠. 문제 11번 답이 얼마죠? K가 얼마? 마3 끝났죠. K 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이게 고등학생의 문제인가 싶죠? 네. 오줌반한테 공부 잘하더라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임승준 열심히 해서 오줌반 내려와. 그럼 안 남아도 돼. 응. 안 남아도 돼. 3시간만 딱 듣고 하면 돼. 좋잖아. 근데 걔들 3시간 동안 니네 6시간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거 같아. 저희가 3시간을 응?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그래요. 아직 경신이 남아있네요. 네. 생각보다 사람은 되게 일관성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알겠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성적순 아니죠. 근데 성적을 보면 이 사람이 성실한가 안 성실한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좋은 대학에서 데려가고 좋은 기업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알겠니? 공부라는 게 별게 없다. 그냥 꾸준히 한 놈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성적이 높은 누군가는 무조건 나보다 성실하거든요. 선생님 얘는 맨날 PC방 다니고 맨날 쳐놓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데요? 그냥 과거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알았을까요? 미적분 미적분 막 이 까이까 막 이러면서? 안 그랬겠죠. 네. 과거에 뭔가 성실하게 시간 투자를 해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놀면서도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거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억울해하지 마시라고요. 얘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안 해도 저보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가 걔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관찰했어? 그러지 않잖아. 그러지 않잖아. 니네가 7년에 8년에 쳐놀 때 걔가 막 학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이랬을 때 누가 하냐고. 그죠? 지워되죠? 네. 문제 11번 답 알려드렸어요. 문제 11번 답 뭐라고요? K는? 마삼. 마삼. 위에서 배운 거 이용하시면 되죠? 예. 그죠? 등비 수열이 된다는 말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말고요. 하이라이트. 자 12번 볼게요. 이자 계산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자 알아요? 예. 네 뱃속에 있는 거 말고. 뱃속에 있는 거 말고요. 뱃속에 이자가 있는 건 알죠? 췌장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래서 뭐 나와요? 랑게르 한스섬, 알파세포, 베타세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슐린 나오잖아요. 인슐린 나오잖아요. 글리코겐. 글리코젠이라고 불러요, 요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혈당을 막 조절하고 되게 많은 일을 해요. 네. 거기서 뭐도 나와요? 장액도 나오죠. 장액 뭔지 알아요? 장에서 나오는 소화액 3대 영양소 모두 소화시키는 그 장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친구하고 싸우다가 주먹을 배에 한 대 딱 맞았는데 얘가 죽을 수 있어요. 어쩌면 죽냐면 췌장이 터지면 죽습니다. 췌장이 터지면 소화액이 나오면서 뱃속이 소화돼요. 진짜요? 그 소화효소가 먹을 거다 이러면 소화시켜요. 알겠죠? 너네 그 장 안에는 이제 그 장벽을 보호하는 이 점액질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소화효소가 작용을 못 하는데 이제 터져가지고 장 바깥에 접촉을 하면 고기다 이러면서 막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바로 사망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난칠 때 배 함부로 때리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쪽도 함부로 때리시면 안 돼요. 여기 신장 있어요. 신장. 여기 신장 있어요. 알겠죠? 어디 신장 없어? 응? 신장 없으면 이제 막 투석하러 다녀야 돼. 혈액 투석. 피가 탁해져가지고 막. 알겠죠? 신장 없으면 안 돼요. 한쪽 없어 살긴 사는데 나머지 한쪽에 문제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결국 고장나죠. 나 예전에 들었는데 누가 자기 괴롭힌다고. 니네 애들 괴롭히지도 마. 알겠니? 또라이 같은 애들 있단 말이야. 자기 괴롭힌다고. 집에서 일자들하고 이만 갖고 왔고 완전히 뒤에서 찔러버렸어. 죽었어요. 신장 절제했어요. 네. 알겠니? 친구들 괴롭히지 마라. 누가 언제 뒤에서 내 신장을 찔지 모른다. 알겠지? 걔 감옥 갈게. 걔가 임마 두 개 가져왔으면 이제 걔는 맨날 핵 투석해야 되는데. 알겠니? 괴롭히지 마. 감옥 안 가잖아. 제 다리는 응? 스토리 알려주세요. 뭐라고? 다리 빼 나갔을 때 울었어요. 다리뼈 나갔을 때 울었냐고? 뭔 소리예요 그게? 그거 수학할 때. 안 울어요. 뭐 울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울 일이에요. 울 일이 그렇게 울니? 심준이를 울었는데. 남자는 아프다고 우는 거 아니야 임마. 알겠니? 남자는 막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우는 거야. 오늘 또 공부하게 해놓고 막 회복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는 거야. 씨발 병신 새끼 이러면서 회복 그렇게 재밌냐 이렇게. 알겠니? 이제 진짜 볼게요. 알겠죠? 이자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일종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개념인데 야 돈이 없어요.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그 100만 원을 못 쓰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빌리면 한 달 동안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100만 원 그대로 주면 뭔가 손해본 기분이 들겠죠.
아 선생님 친구 사이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1억을 빌려서 5만 년 뒤에 줘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5만 년 뒤에 네 후손한테 줄게. 그런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럼 그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더 받는가를 이제 정한 거죠. 정한 건데 그게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라고 쓰지만 사실 단리법 같은 거 없어요. 알겠죠? 책에 나오니까 그냥 저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왜 단리법 같은 게 없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단리법과 복리법을 잘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단리법이란 건 뭐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선생님 원금이 뭐죠? 원래 금액이요. 알겠죠? 내가 원래 빌린 돈. 이자율이라는 거 뭐냐면 얼만큼의 이자를 받을 것이냐 그 비율이에요. 이자율이 10%면 100만 원 빌리면 10만 원 이자인 거죠. 20%면 20만 원 이자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냥 10% 20% 이것만 정하는 게 아니고 기간도 정해요. 한 달에 몇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은 연 이율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제가 월 이율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아니, 연 이율 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복리법은요. 한 달이 지났잖아. 그럼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자체를 다시 원금으로 보고 두 달 정도 또 이자를 새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다시 뭘로 보는 거예요? 원금으로 보는 거죠. 예. 원금과 이자의 합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이자율이라고 안 하고 이율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의 합을 졸라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리합계라고 해요. 알겠죠?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리법하고 복리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알겠죠? 자, 제가 원금이 A1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한 달에 R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건 그냥 비율이에요. 퍼센트가 아니고.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달에는 원금을 받을 거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맞아요? 세 번째 달에도 원금을 받을 거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두 번 받겠죠. 두 배를 받겠죠. 네. 네 번째 달에는 원금을 받을 거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받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자를 발생시키면 사실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n개월 이건 저거 안 적어도 됩니다. 후의 원리 합계는 뭐가 되겠냐면 a 플러스 얼마가 되겠니? 여기 뭐 빠졌네. a 1 이건데 그죠? 1 플러스 nr 이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세요. 원금이 A1 그리고 연 이율이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 R 이 R은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비율입니다. 0과 1 사이의 값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N년 후에 원리 합계 우리가 직접 써보면 첫 번째 단리법의 경우에는 방금 배웠죠? 이 n이 사실 개월이냐 연년 중요하지 않으니까 a 1 플러스 nr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복리법을 보죠. 복리법을 보시면 처음에 a1이죠?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ar 맞죠? 원금이 a였으니까. 자, 여기서는 a 더하기 ar이 원금이에요. 그럼 이자는 a 더하기 ar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다시 여기다 r을 곱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쓰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잘 봐, 이거 중요하니까. 처음에 A1 넣었다고. 그럼 원금 받을 거 아니야. 이자도 받을 거 아니냐고. 맞아요? 자, 복리법은 다시 이걸 원금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원금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맞죠? 근데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는 학생 딱 보이죠? 오? 선생님 A 플러스 AR이 공통인수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선생님 A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그 다음 건 뭐겠냐? 괜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복리법일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죠? 제 어? 책? 문복이야 뭐야? 어? 휴. 여러분 여기 보세요. 1개월까지 아무 차이가 없죠? 그죠? 근데 2개월부터 달라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무조건 복리법이 달리법보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사람들이 달리를 쓰겠어요? 복리를 쓰겠어요? 복리를 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달리법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냥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 어떤 은행이 단리 예금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알겠어요? 응? 은행이 호구라고? 다 적었어요? 적었어요. 기다려봐요. 저희 최애 제자가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승준이 아닌가요? 승준이 아니야. 이미 아웃 오브 안중이야 지금. 저는요 성적을 못 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그렇게 싫어요. 성적을 잘 내도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싫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싫어요. 자, 좀 지울게요. 성적 못 내도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언젠가 나오니까. 자, 어떤 은행에서 A은행에서 월 이율 1%의 단리 예금 상품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자, 이제부터 이 은행 가서 연매겨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제가 100만원 넣잖아요. 네. 100만원 넣으면 한 달 지나면 100만원에 다시 만원 주는 거죠. 네. 두 달 지나면 다시 100만원에다가 만원 더 주니까 2만원 주는 거죠. 그 다음 다시 100만원에다가 3만원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은행 연매길 수 있어요. 어떻게 연매기냐? 자, 100만원 넣어요. 됐어요? 그러면 100 더하기 1만원 주겠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제 돈 찾아주세요 라고 해요. 알겠죠? 다 찾아요. 자, 저 오늘부터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 101만원이 원금이죠? 그럼 그 다음 이자는 100일 1 플러스 100분의 1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제가 자동으로 복리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제 마음대로 복리를 만들어버린, 돈만 넣었다 뺐다 하면 복리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라는 저 이자 계산법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까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한 가지 더. 달리하고 복리가 더 잘 기억나게 제가 한 가지 이단을 말씀해드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 알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많이 미움받죠. 유럽에서. 왜 미움받게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이제 뭐 정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아본 거는 이래요. 유대인들이 왜 미움을 받냐면, 유럽에서 한참 배 만들어가지고 식민지 많이 만들 때, 그 무렵의 시기예요. 정확한 뭐 세기나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던 건 아시죠? 알겠죠?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내가 빌리려면 은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절에 은행이 없습니다. 알겠죠? 왜 은행이 없냐면,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애들이 믿고 있던 그 로만 카톨릭은요, 그 은행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행위 자체를 종교에서 금지했어요. 그냥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는 그걸 금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만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럼 돈 빌릴 때가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빌리러 가는데 은행이라는 게 애시당초에 있지도 않았다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금융 정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예금을 해요. 그럼 이자를 달리로 지급을 해요. 돈을 빌려가요. 그럼 이자를 복리로 받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이 잘 모르니까 당한다고. 쉽게 말하면 고객 눈탱이 쳐먹는 거야. 알겠니? 알겠냐고. 근데 이 눈탱이를 거의 100년 가까이 안 걸렸어요. 알겠니?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눈탱이 쳐먹은 금액이 얼마냐면 그 식민지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막 약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털어먹는 돈이 엄청나겠죠. 빌려간 돈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예금한 돈의 사이즈가 다르고. 맞아요. 맞죠? 지금 유대인들 돈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슈킹한 돈이야. 알겠죠? 그때 유럽의 왕실의 돈을 슈킹한 돈이야. 그게. 알겠니?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발각된 거죠. 이제 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막 이러면서 오, 이상하다. 이 새끼들 이자 이상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 새끼들이 한 근 100년 가까이 우리 슈킹을 먹은 거예요. 눈탱이 친 거예요. 알겠니? 화 나겠니? 안 나겠니? 화 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때요? 잘 기억나겠죠, 이제? 잘 기억나겠죠? 이거씩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위에 거 안 외워도 돼요. 위에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자 계산만 할 줄 알면 다냐?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물어볼 건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다양하다. 근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두 문제를 제가 풀어줄게요. 문제 13번. 문제 13번 보시면 연 이율 R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A원씩 적립하면 N년 말에 적립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매년 말에 A원씩 적립하면 적립 총액은 얼마인가? 각각 구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수불하고 기말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라는 건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율을 연 단위로 받으면 해마다 돈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월 단위로 이율을 받으면 매 월마다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매일마다 돈을 받으면 이자를 계산한다고 하면 매일마다 넣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의 기점이다. 이 수는 머리 숫자예요. 그러면 기간의 처음에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말불 이거는 기간의 끝에 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문제 읽어보면 선생님 매년 초에 적립한다는데 그러면 올해는 좀 늦었고 내년 2018년 1월 1일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니네가 넣는 게 그냥 연초야.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중요하지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매년 초라는 건 니네가 그냥 돈을 넣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선생님 기수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돈 넣고 싶으면 바로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말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돈을 넣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율이 월 이율이면 한 달 기다렸다가 돈 넣는 거잖아요. 이율이 연 이율이면 1년 기다렸다가 돈 넣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좀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첫 번째,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매년 초에 적립을 한다. 소리가 들어가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수불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럼 내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돈을 넣을 거예요. 그걸 10년, 뭐 20년 이렇게 부을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겠지만 들어본 적 학생 있나요? 적금의 개념이에요. 정기적금. 적금 넣어본 학생? 저요. 진짜? 밖에서 강의를 한 거 아니고 본인이? 주택청약적금?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적금. 내가 용돈을 한 달에 10만원씩 받는데 그 중에 5만원씩을 계속 저금해가지고 1년을 모아서 은행에서 이자랑 합쳐서 이렇게 받아본 학생? 없죠? 네,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 풀기 힘든 거야. 알겠죠? 알겠죠? 네. 이런 적이 있으면 궁금하지 않을까? 니네 적금통 한 번 만들면 내가 이걸 고등학교 3년 동안 부으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돈이 얼마지? 궁금하죠? 그걸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매번 일정액을 넣습니다. 자, 보세요. 기수 뭐예요? 기수, 불. 됐죠?
파이어. 네, 그렇죠? 저희는 기술 뿌리게. 제가 자, 이 문제 풀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역자를 그려요. 뭘 그리라고요? 기역자. 기역자를 야무지게 그리세요. 기역자를 야무지게 그리란 말 무슨 말이에요? 잘 그려. 아니, 크게 그리라고. 엄청 크게요. 기역자 그리라니까 막. 자, 이제 어떻게 문제라고 했는데 엄청 크게 제가 뭐 하려는지 알아? 뭐 문제 위에서도 막 뭐 시험지 위에서도 막 이렇게 그리려고. 응? 적당히 크게 그려요. 알겠죠? 이것만 그리시면 문제를 절반을 푼 겁니다. 진짜 옆방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1년 초라는 게 지금 이 순간, 네가 돈 넣는 이 순간 얘기하는 거 알겠니? 이때 A1을 넣었어요. 그럼 이 A1을 은행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N년 말에 이 돈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은행은 이 돈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죠? N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N년. 맞아요? N년. 그럼 원금이 A1이고 이자율이 매년 R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되겠냐?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 되겠냐? 아까 복리법으로 이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죠? 맞아요? 제가 2년 초에 다시 A1을 넣을 거예요. 그럼 이 A1은 은행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죠? N-1년 가지고 있는 거죠. 1년 뒤에 넣은 거니까.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N년 초에 이제 돈 타기 1년 전입니다. 알겠죠? N년 초에 내가 A1을 집어넣으면 이 A1은 은행에서 얼마 동안 가지고 있는 거죠? 1년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럼 얘가 발생시키는 이자는 이거밖에 안 되겠죠? 총 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N년 말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전부 다 N년 후에 가치로 환산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때 합을 구해보면 S라고 쓸게요. 이걸 적립총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오! 선생님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제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보세요. 그럼 여기 1제곱이잖아요. 이 위에 거 2제곱이겠죠? 그 다음 거 3제곱이겠죠? 이렇게 해서 n제곱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요. 그럼 계산해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맞습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등비수열 합을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봐야 존나 부질이 없다. 알겠니? 알겠냐고.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R분의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문제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객관식 보기로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답이. 알겠죠? 계산을 다 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기역자만 그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기역자만 그리면 문제의 절반을 풀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두 번째 거 보면 별로 외울 생각이 없을 거야. 알겠지? 졸라 헷갈리거든 둘이. 알겠어? 그럼 기수분은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적금이에요. 적금. 알겠죠? 기수분은 적금입니다. 선생님, 적금을 기말부에 넣을 수는 없나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적금도 기말부에 할 수 있잖아요. 제가요, 은행에 가요.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얼마씩 넣으시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기말부를 하고 싶어서요. 내년에 다시 올게요. 이러고 올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N년째 넣을 때가 됐어요. 이제 기말부니까. 은행 가서 이제 100만 원 내고 모아놓은 돈 찾으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지금 내말 바로 줄 거 아니에요. 은행한테 그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행은 안 된다고. 당신 기말부이라고 빨리 내라고 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뭐가 좀 이상하죠?
아 그러네요. 고객님 100만 안 내셔도 돼요. 제가 그냥 나머지만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말부는 적금하고 좀 맞지가 않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통장 만들어 놓고 1년 뒤에 다시 은행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기수분이 적금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말불이라고 부른다고요. 뭐만 그리면 문제를 푼다고요? 기억.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기억자만 그리면 문제를 풉니다. 자, 볼게요. 제가 1년 말에 A1을 넣을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N년 말에 금융거래가 끝납니다. 그러면 은행이 이 A1을 몇 년 동안 들고 있죠? N-1년 동안 들고 있어요. 왜냐면 N년 말에 끝나는데 내가 1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갖다 돈 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미 1년이 지나 있기 때문에 은행은 N-1년밖에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얘가 발생시키는 이자의 총액과의 합은 얘가 되겠죠. 맞아요? 자, 2년 말에 또 A1을 넣어요. 그럼 이 A1이 은행에서 실제로는 N-2년 동안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2년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만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N년 말이 됐어요. N년 말에 제가 A1을 넣으면 이 A1은 은행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죠? 뭘 얼마나 가지고 있어? 지금 줬는데 씨발 그지? 방금 받은 거죠. 그냥 A1이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지금 이거 다 더하시면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건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N년 후의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죠? 선생님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에 대체 몇 번째 항까지 합입니까? N-1 죽여버린다. N번째 항까지다. 왜? 이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0제곱 아니야 시키더라. 그럼 0부터 N-1까지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알겠어요? N-1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항의 지수 보고 나서 항의 개수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항의 개수를 세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니? 다시 한번.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에 대체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S는 어떻게 나오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나올 거냐면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저거하고 졸라 유사하죠? 사실 첫째 항 빼고는 다 똑같잖아요.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냐 첫째 항이 A냐 그죠? 예. 이걸 잘 차이 기억해서 기억하시면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고 혹시 외우기 싫으면 그냥 기억자만 그리면 된다니까? 등비수의 합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기말부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되게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기말부는 어디다 쓸까요? 안 써요. 씁니다. 이거는 돈을 모을 때 쓰는 거죠. 예. 이건 돈을 갚을 때 쓰는 거예요. 돈을 갚는 걸 뭐라고 하죠? 좀 있어 보이게? 대출. 상환. 대출은 돈을 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갚는 거는 상환이라고 합니다. 왜 선생님 1년 만에 돈을 갚죠? 그냥 지금 갚으면 안 되나요? 지금 갚을 돈 있으면 빌렸겠냐 병신아? 지금 갚을 돈 있으면 빌렸겠어요? 아니죠. 1년 동안 모아서 갚는 거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예요. 할부랑 같이. 할부랑 똑같습니다. 대출하고 할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어요.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알겠죠? 얼마가 남았죠? 내 금액이? 2천만 원이 남았죠? 그죠? 이 2천만 원을요 내가 월 이율 아니 월 이율로 하지 말까요? 연 이율 보통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가 한 3%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3%로 36개월 동안 갚는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는가? 이 정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저랑 같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지워도 돼요?
네, 마지막 이 문제 하나 풀고 마치죠. 자, 잘 봐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편의상 연 이율로 하지 말고 월 이율로 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죠? 월이율 3% 너무 살인적이죠? 1%로 할게요. 알겠죠? 중고차는 월이율 1%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네. 월이율 1% 정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3%가 살인적인 거 알고 있네요. 네. 1%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내가 얼마나 갚을지 몰라요. 얼마나 갚을지 모르니까 일단 기억자에 그대로. 알겠죠? 나도 모르니까. 알겠지? 내가 1개월 후에 얼마를 A1을 감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 A1은 금융사에서 몇 개월 동안 들고 있는 거죠? 35개월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지났으니까. 그럼 내가 A1 플러스 이게 1. 얼마입니까? 1.01인가? 아니 1%면? 1.01 맞죠? 네. 아니니? 100분의 1이니까 맞죠? 네. 1.01에 35제곱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2개월 후에는 이게 A하고 1.01에 34제곱 이게 되겠죠? 34개월 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36개월 후에도 똑같이 내가 A1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A1은 얼마가 되겠냐면 그냥 A가 되겠죠? 방금 줬는데 무슨 이자가 어딨어, 그죠? 그럼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01인 등비 시절에 제가 몇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36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1.01 마이너스 1 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얼마가 되면 되죠? 이게 얼마가 되면 되죠? 2000이라고 한 학생이 아직도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언제로 환산했다? 언제의 가치라고요? 36개월 후의 가치죠. 예. 그럼 이 2천만 원도 36개월 후의 가치로 바뀌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 뭐가 되어 있냐면 2천 곱하기 1.01에 36제곱이 되겠죠. 선생님 2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가 즉시 냈을 때 얘기고 이렇게 나눠서 냈으니까 당연히 2천만 원보다 더 내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내는 금액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걸 36으로 나누면 안 된다니까 모지들아. 알겠지? 이걸 36으로 나누면 마지막에 감가가 똑같잖아. 그게 아니고 미리 낸 돈은 이자를 덜 내야겠죠. 나중에 낸 돈은 이자를 많이 내야겠죠. 그걸 정확히 계산을 해주는 식이에요 이게. 알겠냐? 이걸 실제로 계산기 넣어서 돌려보시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얼마예요? 나도 모르지 임마. 1.0이 36제곱 계산을 어떻게 하니? 알겠니? 알겠냐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실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할부금의 상환 부채의 상환은 반드시 기말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갚을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갚지 뭐 하려고 한 달 기다렸다가 이자 내면서 갚냐 이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실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안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데 현재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2천만 원 할부를 진행할 건데 월 이율은 1%다. 36개월 동안 감당 가져가면 당신이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문제에서 1.01에 36제곱은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거기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설마 1.01에 30번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게 나오니까. 감이 좀 오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듣네요. 원래 이 얘기하면 엄청 졸거든요, 애들이. 내가 씨발 차 살리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들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막상 문제 풀어보시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안 되시면 그때 문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알겠죠?